대학교도 대놓고 최저를 완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최저를 완화했을 때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4학년도 인서울 주요대학 교과전형 총정리입니다. 자, 이번 24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슬슬 기분이 좀 심란해질 때가 됐죠. 원서를 좀 정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시를 주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육수시로 입시를 끝내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2장 정도는 교과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학종은 아무래도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시 6광타를 막기 위해서는 교과전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4학년도 교과전형의 특징과 작년 대비 달라진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게요. 고고링!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변화는 당연히 수능 최저의 완화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늘 강조했다시피 교과전형의 컷은 높은 대학이라고 높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최저가 어려울수록 커트라인이 내려오고 최저가 쉽거나 없을수록 내신 컷이 오히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똑같은 대학이라도 전년 대비 수능 최저가 쉬워진 대학은 경계의 눈초리로 보셔야 합니다. 최저 충족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신 컷이 오를 거고 따라서 안정원서로 적합한 대학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근데 대학마다 수능 최저를 완화시키는 방식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형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은 대놓고 수능 최저를 완화하는 유형인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인문계열의 경우 3합 6에서 3합 7로 이번에 수능 최저가 완화됐고, 서강대학교는 3합 6에서 세계 3등급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는 인문의 경우 3합 7에서 3합 8로 완화되었네요. 자, 이렇게가 대놓고 수능 최저를 완화한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들도 내신 컷이 오를 걸 염두에 두고 원서를 쓰셔야겠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수능 최저에 반영해주는 수능 과목 수를 늘려주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는 보이는 것처럼 작년 대비 최저 자체가 한 단계 완화되기는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문자연다 일반 학과의 경우 3합 6이었던 게 3합 7이 되었고, 글로벌이나 소프트는 3합 5에서 3합 6으로 한 단계씩 완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인문계열의 경우 작년에는 국수형 4 중에 최저를 맞췄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국수형 탐탐 중에 최저를 맞추시면 돼요. 즉 사탐 2개가 1등급으로 나왔을 경우 올해는 각각 활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탐이 강한 학생들은 작년보다 올해 최저를 맞추기가 훨씬 더 쉽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대 인문의 경우 반영 교과목의 차이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완화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유형은 영어를 예외적으로 봐주는 학교인데요. 대표적으로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 교과의 최저는 작년에도 3합 7, 올해도 3합 7로 외관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는 영어를 최저에 반영할 경우 1, 2등급을 다 1등급으로 반영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죠. 사실 영어의 경우 1등급 인원도 많지만 2등급 인원은 더 많기 때문에 영어 2를 1로 간주해주게 되면 최저 충족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유형은 최저를 완화한 건 아닌데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요소를 제거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이 있죠. 작년까지 서울대 지규는 자연계열의 경우 과탐 2과목을 수능에서 응시해야 됐기 때문에 내신이 좋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지원하기 좀 꺼려지는 요소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특히나 의학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괜히 서울대 지균 때문에 2과목을 봤다가 다른 메디컬 대학의 최저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이 서울대 지균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올해부터는 2과목 응시 요건이 없어졌어요. 즉 학생들이 불편해할 요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신 좋은 학생들이 조금 더 편하게 서울대 지균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도 대놓고 최저를 완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최저를 완화했을 때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했던 학교들은 원서를 쓸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쓰셔야겠죠. 예년 합격 커트라인과 내 내신을 비교해보고 나 되겠다, 안정! 이렇게 판단하시며 위험한 학교 후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은 정원의 변화 혹은 지원 자격의 변화입니다. 정원의 변화는 쉽죠. 정원이 줄어들면 당연히 컷이 오를 개연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원 자격의 변화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학생 수가 늘어날수록 커트라인이 올라갈 개연성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지원 자격이 재학생뿐이었는데 재수생도 허용하는 걸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학교별로 10명만 추천이 가능했는데 20명이 추천이 가능해진다거나 하면 내신 좋은 학교에서 내신 좋은 애들이 추천을 더 많이 받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내신 컷이 오를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선 정원 변동이 제일 두드러지는 학교는 고려대학교고요. 고려대학교는 특히나 이번에 야속하게도 교과의 정원이 좀 많이 줄었고 반면에 학종 정원이 늘었습니다. 교과 전형은 전년 대비 204명이 줄었고 학업부 수형은 55명, 계열적 합평은 98명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대 학추를 쓰는 분들도 예년 컷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의 변동이 있는 학교는 대표적으로 서강대와 서울시립대입니다. 서강대는 작년 기준 지원 자격이 재학생 10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0명으로 늘어났고요. 시립대는 8명이었는데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지원 자격이 후해진 경우도 경계의 눈초리로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변화는 산출 방식의 변화인데요. 대학마다 교과 전형은 요구하고 있는 산출 방식이 다 제각각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산출 방식이 해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예년 컷을 보고 올해의 합격 결과를 예측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강대와 한국외대가 있고요. 서강대는 작년 기준 국수형 사과 반영해서 이번에 전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싫어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겠죠. 보통 주요 과목 위주로 챙기는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한국외대는 300점 만점에 진로 선택 과목 미반영에서 200점 만점에 진로 선택 과목 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서류 반영하는 교과를 조심하자인데요. 이거는 작년과 올해 사이의 변동사항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교과를 쓸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교과 전형인데 서류를 반영할 경우 당연한 얘기지만 서류 변수가 생겨서 합격 확률을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뭐 내신 1.6인 친구가 떨어지고 내신 1.7인 친구가 합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학교들은 최저가 쉽거나 혹은 극단적으로는 최저가 없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급 간의 다른 대학보다 내신 컷이 높게 나올 위험이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서류를 보는 학교들은 안정원서로는 지원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쓰지 말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 만약에 지원을 하더라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쓰셔야겠죠. 여기 해당되는 학교들은 대표적으로 고려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가 있겠습니다. 고려대는 전형 요소의 교과 80% 그리고 서류 20%를 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서류 20%에서 뭘 평가하느냐는 제가 다음에 또 영상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예시는 경희대학교인데요. 경희대는 흔히 중경외시라고 부르는 대학교인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중에서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보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즉 나머지 학교들은 예년 커트라인 대비 나의 내신이 높으면 어느 정도 합격 확률을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경희대학교는 합격 확률을 예측하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즉 안정으로 쓰기 위험한 학교라는 뜻이죠. 게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도 4개 학교 중에 가장 쉬운 편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가 특히나 내신 1등급 중후반인 학생들은 경희대 교과를 나름의 안정으로 쓰고 상향 원서만 쓰려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오히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교과도 붙고 학종으로도 붙던 친구가 경희대학교를 노예비 불합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도 못 받고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중앙대 교과도 붙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신중히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다음 예시는 건국대, 동국대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학교들은 내신 1등급 후반인 친구들이 안정으로 쓰고 상향을 쓰고 싶어하는 라인이에요. 그쵸?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건대나 동국대만 안정으로 쓰고 나머지 상향으로 하시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보이는 것처럼 건국대, 동국대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못한 지방일반고 학생들, 특히 내신 좋은 학생들이 건국대, 동국대를 막 써요. 그래서 특히 이 두 학교는 지원층의 내신 성적도 높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학년도 인서울 주요대학 교과전형 총정리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수시로 대학 가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여러분. 특히나 매번 느끼지만 인서울 주요대학을 교과전형으로 가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서류를 반영하는 교과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과 합격 사례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서류를 보는 학교는 안정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만 했고 어떻게 해야 합격하는지를 얘기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고려대나 경희대, 건대, 동국대 같은 학교를 교과로 지원할 예정인 친구들은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